나스닥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한 자리를 만났습니다. 자, 사실 국내 증시 보는데 왜 미증시를 자꾸 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결국에는 세계 증시 같은 경우는 미증시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국내 증시는 미증시의 영향을 엄청나게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미증시 흐름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차트, 우리나라 막 지수 상황이 너무 좋고 우리나라에 막 좋은 일이 막 가득가득해도 미증시가 우울하면 국내 증시 힘만 가지고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미증시 떨어지면 무조건 국내 증시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미증시가 우하향 추세면 국내 증시가 아무리 잘해봐야 혼자 우상향 추세로 갈 수는 없다고. 그래서 항상 미증시를 먼저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미증시 차트는 예전에 제가 이제 막 시장 박살나기 전에 딱 차트를 볼 때는 되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이 종목이 언제 제일 먼저 볼 건 일반적인 종목들 볼 때는 거래량이라던가 윗꼬리 단계 있다던가 매물대를 찾는다던가 이 종목의 특징을 찾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 차트도 똑같아요. 이 종목의 특징을 찾습니다. 그냥 차트만 딱 놓고 봤을 때 얘가 정말 60일선, 이 노란색 이 지지선들을 한 번씩 만나면서 움직여요. 절대 주가는 지지선하고 간격을, 이격도를 넓게 두고 막 미친 듯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죠. 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조정을 계속 주게 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60일선이 엄청 강한 자리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60일선은 그냥 깨고 내려가요. 그냥 금방 깨고 내려가다 올라왔다 깨고 내려갔다 하는데, 이 120일선 있잖아요. 2020년 11월부터 그 우상향 추세가 끝날 때까지 120일선을 이탈한 적이 딱 한 번 정도? 이탈해도 다음날 바로 회복했어요. 회복하고 그만큼 120일선이 굉장히 든든한 지지선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절대 안 깨지게 도와줬던 선이에요. 자, 이렇게 강력한 지지선이 적이 된 순간이 1월달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그때 120일선 되게 강력한 지지선을 이탈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240일선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차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했는데, 반등 한번 나오더니 다음번에 241선 훨씬 강력해야 될 지지선을 쉽게 깨고 내려갔어요. 우리 시장이 예상치 못했던 악재 때문에. 어쨌든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나스닥 차트에서 가장 중요했다, 가장 힘이 좋았던 지지선, 가장 든든했던 친구는 121선이었는데, 가장 든든했던 친구가 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가장 든든했던 아군이 적이 되면 제일 무서울 거 아니야.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121선 위로 쉽게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일전에도 그래서 121선까지는 왔었는데, 사실 241선 맞고 떨어진 게 아니라 121선 맞고 떨어진 거거든요. 이번에도 나스닥이 다시 121선 부근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준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나스닥은 12,000이나 60일선까지 조정이 올 수도 있는 자리예요. 오늘 미증시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사실 글쎄 이거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60일선까지는 그러려니 해요. 몇 번 뚫었었으니까. 근데 그리고 엄청나게 강한 적이 아니니까. 근데 120일선은 진짜 강한 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수가 조정 없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무조건 주가는 그 일반 종목들처럼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진 못하고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조정의 시점은 분명히 한 번은 찾아올 텐데, 그 시점이 찾아온다라고 하면은 121선 여기 맞고 한번 조정을 찾아올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는 거거든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조정을 줘도 좀 낙폭이 클 수가 있어요. 뭔가 좀 확 겁을 주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8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기 전에 한 차례 조정이 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보다 떨어질 수 있는 낙폭이 크기가 더 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여기 121선 이번에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럼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이 121선의 지금까지 이런 행보를 생각해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600선 못 뚫고 재차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 올라가봐야 위로 1%? 1.5%밖에 상승폭이 안 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찍고 무조건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한번 건강한 조정이 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니까. 그럼 나스닥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나스닥이 12,500, 600 찍고 조정이 왔는데 국내 증시 혼자서 막 미친 듯이 날아간다? 뭘로 날아가요?
국내 증시만의 호재가 뭘까요?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돌아온다? 이게? 나스닥은 조정을 주는데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다? 라고 하기에는 사실 국내 증시만의 막 매력적인 호재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내 증시도 나스닥이 그럼 여기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나스닥이 121선 맞고 조정 한번 볼 수 있겠네. 뭐 근데 이거는 조정이라는 건 이제 뭐 저점을 깨는 하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살짝 눌러주는 거죠. 근데 이제 곧 있으면은 시장이 한번 눌릴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막 적극적으로 살 필요가 없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 팔고 떨어졌을 때 잡는 게 이건 당연한 기본 공식이잖아요. 올라갔을 때 따라잡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잡는 건 괜찮아. 근데 굳이 지금 확률상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요만큼이고 하락할 수 있는 폭이 더 크면 지금은 사실 종목을 막 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수익권이 되는 종목이 있으면 혹은 보합이라도 되면 종목을 늘릴 생각하기보다는 보합이나 약수익, 약손실인 종목은 조정 한번 주면 다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비중을 줄여놓는 게 현 시장에서 맞는 대응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현금전 생겼다고 막 현금 썼을 것 같아서 살짝 걱정되기는 하는데 일단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미증시를 먼저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국내 증시를 봤더니 코스피도 60일선에 지금 거의 다 왔네. 근데 제가 계속 말했지만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가 가지는 의미가 미증시가 가지는 120일선의 의미랑 비슷해요. 코스피는 60일선 이탈한 이후부터 60일선 위로 제대로 머무르질 못했어요. 60일선 타고 계속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가 60일선을 공략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코스피도 추세를 전환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사실 이 정도 올라갔다 그래서 완벽하게 추세 전환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최소한 60일선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이 정도 상승폭은 뭐냐면 급격한 낙폭의 절반 정도 수준.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사실 기술적 반등 어렵지 않아요. 낙폭의 절반 부분이니까. 아직까지는 코스피 시장이 막 이제부터 랠리 시작이야? 코스피 랠리 시작인가?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어려워요. 왜냐? 현 구간 60일선 안착하기 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니까.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반등장이라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더럽게 많이 빠졌으니 조금 숨통 트이게 해주는 구간이 딱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현 시점까지는 막 앞으로 시장 무조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미친듯이 계속 사야 돼 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좋기는 한데 자, 그래도 60일선 이 자리를 코스피가 올라가야 그때부터 진짜 의미가 있는 건데 코스피가 이 60일선 이렇게 뚫기 힘든 선을 과연 조만간 어떤 이슈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 지수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올라간다, 매번 실패했던 자리를 올라간다라는 건 뭐 시장에 호재가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 시장의 호재라고 부를 만한 거는 사실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8월 10일 날 예정되어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대하는 거. 그럼 그 전에는 사실 얘가 이 위로 크게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인텔도 실적 별로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10%가 빠진 것 같던데. 자, 그러면 그냥 뜨뜨미지근한 그냥 어설픈 테마의 이슈만 가지고는 사실 코스피 지수도 60일선 뚫고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한 번 조정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뭐 코스피 몇 거래일 상승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계속 최근 들어 잘 올랐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래로 조정 한 2350까지 큰 폭으로 흔들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 회복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급격한 상승이에요. 거의 시장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 조정 주면 2350까지 조정이 주는 게 사실 이상해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심지어 그 자리에는 갭자리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조정 올 수 있습니다. 미리 염두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면 위로 올라갔을 때 막 상승할 수 있는 폭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낙폭이 좀 크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선 여러분들이 수익권이나 약수익권 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현금화에 집중을 하는 게 맞아요. 물론 다 팔라는 건 아니야. 근데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저 500만 원
이 종목에 500만 원 갖고 있는데 최선님 드디어 본전 왔어요. 자, 그럼 앞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장 열심히 홀딩해갖고 더 많이 먹어봐야지.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요만큼인데 시장이 여기 맞고 밀리면 그 종목도 빠질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종목들은 비중을 좀 줄여서 현금을 늘린다. 계속 지금 시장에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시장은 수익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왠지 수익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이제 겨우 다 본전 왔는데 라고 할 때 다 팔지 말고, 다 팔고 더 가면은 진짜 밤에 잠 안 오니까 다 팔지는 말고 한 20% 내지 30%로 비중을 반드시 줄이는 거, 이렇게 해서 현금을 늘려놓고 조정 줄 때 다시 잡는 거,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본전일 때 팔라니 얼마나 배 아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전만 오면 팔겠습니다 였잖아. 그러니까 본전만 오면 비중이라도 좀 줄여놓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일봉상으로만 60일 저항 구간이 있는 게 아니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봉 차트만 봐도 241선에 딱 막혀 있어요. 물론 과거에 코스피 주봉 241선이 난 이렇게 쉽게 깨질지 몰랐어요. 121선을 진짜 오래 버텨줬단 말이에요. 121선, 코스피가 121선 주봉 타고 계속 버텨줬었는데 이 자리 깼어. 그러면 그래, 241선 한번 만나러 갈 수는 있겠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말해드렸던 저점이, 제가 생각했던 저점이 2450이었어요. 그거는 사실 코스피 3000 이때부터 코스피는 2450까지 월봉상 상승폭의 절반까지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딩으로 말했던 게 여기서 여기까지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건데, 그래서 저도 2450이 저점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는 안 깰 줄 알았어 솔직히. 이 자리 깨고 아래까지 더 흔들어 줬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쉽게 깼던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쉽게 깨졌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얘는 되게 쉽게 안 깨졌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지선. 옛날에 나한테 정말 든든했던 친구가 적으로 돌아서면 걔는 진짜로 강한 저항이 돼요. 왜냐면 이때 되게 믿고 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이렇게 안 밀리니까.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 오면 이 사람들이 파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241 같은 경우는 되게 생각보다 쉽게 깼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상대적으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더 강력한 241 저항임에도 불구하고 120 저항보다 오히려 더 쉽게 돌파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241 저항 구간은 만났으니까 일봉에서도 지금 저항 구간이고 주봉에서도 저항 구간 만난 상태죠. 이제 월봉에서도 지금 딱 걸쳐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자리가 일주, 월 세 가지의 다 저항 구간이 동시에 있어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한 번에 돌파할 수 있을까? 지금 별다른 이슈도 없이 여기를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조정이 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조정이 올 수 있다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빠지겠네? 내가 지금 기껏 보합이었던 종목, 기껏 약수익으로 올라왔던 종목이 다시 빠질 수 있다고, 시장 따라서. 그러면 그 종목의 비중을 좀 줄여놓고 떨어졌을 때 다시 사자. 그럼 평단을 더 아래로 낮출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대응이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거예요. 세빈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지란 아이디로 오셨네요. 자,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죠. 얘도 짰어요. 61선 딱 걸쳐져 있고, 주봉에서도 딱 걸쳐져 있고, 월봉에서 거의 똑같네. 차트가 그냥 코스피 코스닥 그냥 캔들 크기 차이뿐이지 완전 똑같은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근데 어쨌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다 주봉갭 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차피 코스닥도 860까지는 그냥 갈 거고요. 코스피도 2580, 2570까지는 그냥 가긴 할 거예요. 근데 결국엔 가는데 한 번 눌렸다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홀딩해도 솔직히 상관없어. 근데 좀 더 내가 시장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저항 구간일 때 조금만 비중 팔았다가 밀렸을 때 다시 잡으면 훨씬 더 좋은 수익률과 대응이 되겠죠. 근데 세상에나, 그래서 좀 팔았는데 그냥 가네. 그러면 또 그 나름대로 좋은 거죠. 우리는 항상 최악을 생각해서 대응을 하는 거지 잘 될 걸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조정은 한번 필요하다. 계속 걸려요.
그 이때도 말했지만 이때 미증시 따라가지고 아랫갭자리 이런 거 메꾸고 왔으면 별 걱정이 안 됐을 텐데 그때 나스닥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피가 만약에 나스닥이 조정 온다고 하면 괜히 지가 더 놀래갖고 빠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올라가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시장 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조정의 폭이 조정이 올 수도 있기는 한데 과거처럼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우하향 추세로 그러니까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과거처럼 저점을 계속 갱신하는 우하향 추세는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면 또 할만하지. 사실 제 리딩을 계속 받고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여름부터 시장은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 리딩 받고 할 때 최근에 이때 확 빠진 거 말고는 이 기간 동안 막 농부도 엄청 많았고요. 수익도 다들 잘 보셨어요. 사실 이렇게 횡보 구간만 지루한 횡보 구간만 돼도 어쨌든 뭐 앞으로 우하향 추세는 어느 정도 잡힌 듯하니 뭐 지금 시장 좀 천천히 소액으로도 따라오시면 과거처럼 또 매일매일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힘드셨는데 잘 버티셨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단하셔. 어쨌든 이제 된 것 같아. 이제 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 왠지 조만간 조정 한번 올 수 있으니 결론, 조만간 조정이 한번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주월 저항 구간인 코스피와 그 미증시, 나스닥 저항 구간 돌파할 만한 뭐 새로운 뭔가가 없다면 당연히 조정이다. 그냥 평약에 흘러가면 조정 올 가능성이 높으니 보합, 약수익, 약손실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을 살짝씩 줄여놓고 조정 시에 다시 주워 담아서 평단을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